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전에 그 행정법 심화 이론을 들었던 학생들은 조금 우리 2단계 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행정법을 심화 안 들었던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문제가. 그건 감안하시고 이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저 문제를 좀 바꿀까요? 그럼 그냥 여기서 행정규칙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행정입법이라고 할게요.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타당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쯤 하나씩 문제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렇게 수정해 놓고요. 첫 번째가 법령의 규정이 특정의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법령에서 위임을 한 거죠. 근데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다가 니네가 이걸 정하라고 권한은 줬잖아요. 줬는데 이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써주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 이걸 넘겨받은 행정기관은 당연히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이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걸 바로 계속 얘기했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령 보충규칙. 그럼 당연히 법령 보충규칙은요, 우리 배웠죠. 형식은 뭔데? 행정규칙인데 내용이 뭐라고요? 법규명령. 그럼 얘는 상위법과 결합해가지고 법규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야. 따라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른바 이 아까 금방 봤던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여기 이게 이제 법령 보충규칙 개념인데, 법령의 규정에서 이제 법령 규정에서 특정의 행정기관한테 법령의 내용을 구체할 걸 정하는 권한 주면서 이제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특정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이나 이런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정했잖아. 그러면 얘는 행정규칙이 형식인데 법령의 내용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행정규칙은 뭐고? 이 위임을 해준 니네가 정하라고 넣은 이 규정하고 뭐해서? 결합해서요. 결합해가지고 뭐가 된다?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가 법규명령이다 아니다? 아니고요. 그 행정규칙에다가 상위법에서 넘겼잖아요. 넘겼죠. 그러니까 얘는 상위법과 결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은 아니다? 아니다. 뭐하고 결합해서? 상위법, 자기한테 위임을 한 상위법과 결합해가지고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 고시인데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면은 얘는요 행정행위예요. 행정입법이에요. 입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 입법. 그죠? 그러면 행정입법인데 여러분들 행정입법은 크게 나눠가지고 뭐가 있다고요? 당연히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원래 고시는 원래 법규명령이다. 고시는 원래 행정규칙인데 고시가 법규명령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뭐요? 법령보충규칙. 법령보충규칙은 행정규칙인데도 법규성이 있잖아. 고시가 그래. 그래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띈다면
법규명령이거나 행정규칙이거나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니까 당연히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얘가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은 원칙은 인정돼 부정돼 부정되겠죠. 행정이 아니니까 처분 아니니까. 근데 고시가 구체적 규율 성질을 띄어 어떤 한정된 사람이 권리를 직접 침해한 그런 성격을 띈다면 그때는 당연히 고시지만 처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수 있죠.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적 추상적이라면 행정행위다, 행정입법이다, 행정입법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일 것이다. 근데 고시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이런 구체적인 성질을 띈다면 그것도 행정행위 무슨성 인정된다, 처분성 인정돼서 소송의 대상이 된다. 됐죠? 그 얘기.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어떤 걸 말하냐면 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항에 공권력의 행사나 뭘로 불행사로 뭐가 침해된 사람은 기본권이라는 게 침해된 사람은 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충성 다른 방법 없다면 뭐가 할 수 있다고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만약에 행정부에서 법규명령을 만약에 만들었습니다. 자 법규명령 만든 것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잖아. 국민을 구속하는 걸 만들면 호권력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법률에서 더 자세한 것은 대통령이 정해 이렇게 대통령한테 넘겼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잖아. 받으면 대통령령을 만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만들어버려.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부작이라 그래. 다른 말로 법규명령을 만들더라 안 만들더라? 안 만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안 만드는 건 여기에 공권력이 뭐예요? 불행사야. 그죠?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이것도 기본권 침해된다면 헌법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법규명령 제정은 여기에 들어가고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드는 건 불행사니까 헌법소송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적극적 행정입법 그다음에 행정입법 부작위 안 만드는 것도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야한데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다 지문 기억하시고 이른바 여기 나와 있는 법령보충규칙은 그 자체가 법규명령이다. 위만 상위법과 결합해야 된다. 결합해서 법규명령 아시겠죠? 그 자체가 아니고 얘가 잘못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의 문제, 행정법규명 행정규칙의 문제 있죠? 여기까지는 이 세 문제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도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행정행위야.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가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행정행위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이론을 안 듣고 심화 이론 안 듣고 바로 이제 막 문제풀이 듣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개념이 안 잡혀 있죠. 개념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행정청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작용에는 우리가 아까 바로 첫 문제에서 끝냈던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가 만드는 뭐요? 법, 행정 입법도 작용입니다. 입법 작용이에요, 작용. 됐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려는 뭐요? 행정 행위라는 것도 작용입니다. 행정 행위.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공법상 계약이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지도라는 작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행정 계획이라는 작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뭐 확약이라는 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사실행위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에는 엄청나게 많은 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뭘 보자고요? 이제 행정행위라는 작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 근데 행정행위는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 이제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당연히 행정행위는 누가 해야 됩니까?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행위야. 행정청. 여러분 행정청은 누구냐면요. 배웠죠? 관청이에요. 관청. 관청이니까 자기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표시권 있는 걔가 하는 거예요. 그게 행정행위야. 두 번째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뭐라고요? 법 집행행위예요. 이걸 말해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얘기했었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개별적의 반대말이 뭐냐면 일반적이라 그래요. 일반적. 그 다음에 구체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추상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보세요. 개별적은 뭘 말해? 개별적은요. 상대방 있죠. 상대방이 특정한 사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나한테 뭔가 작용을 했는데 상대방이 특정한 사람인 거야. 그게 개별적이에요. 근데 일반적은 상대방이 누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들일 때를 일반적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나 걸리니까 시도청장이 나한테 면허 취소됐어. 면허 취소 상대방은 나잖아요. 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별적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설악산 입산금지. 설악산 입산금지 하면은 산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누구든 다. 그죠? 그럼 이거는 상대방이 특정한 사람입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입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상대방이 특정한 사람이면 개별적.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면 뭐라고요? 일반적.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은 사건이 특정 사건인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오늘 밤 10시에 음주운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나한테 면허 취소돼요. 그럼 내가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이거는 오늘 내가 10시에 음주운전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넘은 거니까잖아요. 오늘 음주운전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구체적이야. 특정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추상적은 어떤 거예요? 불특정 다수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 특정되지 않은 그런 거에 적용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여기 있는 추상적.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도로교통법 44조가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돼 있는 그 44조는 특정한 음주운전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잖아요. 그 조문은 모든 음주운전에 다 적용되는 조문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문은 그래서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지. 모든 음주운전에 다 적용되는 조문이니까. 그 얘기야.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이고 사건은 특정 사건인 이걸 바로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 그리고요. 행정청이 하는 것 중에서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리고 사건은
불특정 다수 사건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금방 끝낸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입법은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닌 거잖아요. 다시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이고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개별적 추상적, 구체적 일반적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반적 추상적 빼고는요 다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이 가장 기본인 형태의 행정행위지만 개별적 추상적도 행정행위고요. 구체적이고 일반적도 행정행위예요. 그 중에서도 사건은 구체적인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이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행정행위 중에서 뭐라고 한다? 일반처분이라고. 일반처분. 상대방이 누군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인 행정행위인 거지. 그것도 행정행위야. 일반처분. 행정행위입니다. 자, 채용 정의합니다. 뭐 빼고는 다 행정행위다. 일반적, 추상적 빼고는 행정행위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돼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세 번째가 권력적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입니다. 여러분 질문하 그러면 권력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권력. 그러니까 비권력적인 건 행정행위가 아닌 거예요. 비권력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행정 지도는요. 지도는 권력입니까? 지도는 비권력입니까? 비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독행위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의사합치하는 거 있죠.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야. 우리가 상대방과 의사합치하는 게 뭐예요? 계약이잖아. 계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하고 뭐 의사합치하는 계약은 아닌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요. 법률행위 내지는 법적행위라 그래요. 근데 이 법률행위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사실행위야. 사실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는 뭘 보고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냐면요. 법적인 효과. 이런 게 생겨야 돼. 더 자세하게는 권리나 의무 같은 게 있죠.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이런 효과 있죠. 이런 효과가 생겨야 법률행위예요.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했는데 나한테 이런 게 생겼어. 그러면 그게 법률행위야. 근데 사실행위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사실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청장이 나한테 면허 취소 당한 나는요. 운전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생겨 안 생겨?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의무가 생겼잖아. 금방 면허 취소라는 행위 때문에 나한테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행정청이 지도합니다. 지도하면 상대방은요. 권리나 의무가 생겨 안 생겨? 전혀 안 생기잖아요. 전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행위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행정행위는 법률행위만 말해. 사실행위는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무슨 행위라고요? 공법행위입니다. 그러면 공법상 법률행위지 공의 반대가 뭐예요? 사적인 건 행정행위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다 띄는 것만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다 띄어야 돼. 근데 이런 행정행위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행위는 크게 나눠가지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지우고 다시 쓸까요? 자, 이 행정행위는 크게 나눠가지고 법률행위적 무슨 행위? 행정행위가 있어요. 자,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적 행정이 또 나눠져 가지고 뭐가 있다고요? 명령적 행정행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다? 형성적 행위라는 게 있어. 이 명령적은 어떤 걸 말하냐면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면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특허라는 게 있고요, 인가라는 게 있고, 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함께 보세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은 행정이가 아닌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행정청이 법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행정입법은 개별적 구체적입니까? 일반적 추상적입니까? 일반적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지, 행정이가. 아시겠죠? 자, 그렇게가 일단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거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행정이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명도 행정행위고 허가도 행정행위인데, 하명은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내가 면허 취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하진 않잖아요. 근데 허가도 행정인데, 허가는 내가 허가를 해달라고 뭐합니까? 신청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행정행위인 것도 있어 없어? 있는 거잖아요. 신청하니까 행정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신청 같은 게 있는 것도 행정행위인 거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불특정 다수인이래. 그럼 여러분, 제가 보세요. 행정입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요, 행정행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개별적 구체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인데, 반대로 상대방은 개별적인데 사건이 추상적,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인데 사건은 구체적. 이거는 행정입법이에요. 아까 행정행위, 행정행위라고 그랬잖아. 특히나 구체적 사실인데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인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일반 처분. 여러분, 일반 처분도 행정행위 아닙니까? 행정이 맞습니까?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추상적 빼고는 행정이라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사건은 구체적인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건 일반 처분이고 행정행위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잠깐 볼게요. 이걸 이제 지우겠습니다. 행정행위라는 말은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독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독일이란 나라에서 누가 학자들이 쓴 말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학문상 개념이야, 학문상. 근데 학자들이 이 행정행위라는 말을 왜 만들었냐면 행정청이라는 작용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행정행위라는 것만 이거를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의 대상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만 묶어가지고 학자들이 행정행위라는 말을 잡아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법에서는요, 현재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현재 뭐라고요? 처분이야.
처분이라는 말은 현재 법이 쓰고 있다고요. 법이 쓰고 있어요. 이소대항. 그러면 처분은 법이 쓰고 있는 말이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말이고, 행정행위는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만 묶어서 썼다 그랬잖아. 그러면 학자들이 쓰는 행정행위하고 법이 쓰는 처분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왜냐하면 얘도 얘의 대상이 되는 거고 얘도 대상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똑같다고 보는 설이 있어. 이걸 이론설이라 그래요. 반대로 다르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데 이게 이원설이야. 근데 우리는 현재 이원설이 좀 우월해요. 그래서 결론 이원설에 의하면요, 행정행위보다는 처분이 넓은 말로 쓰입니다. 처분이 좀 넓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 아까 금방 행정행위는 무슨 성질을 띈다고? 첫 번째가 행정청이 한다. 두 번째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다. 세 번째가 권력적 단독행위다. 네 번째가 법률행위다. 근데 법률행위의 반대말이 무슨 행위? 아까 사실행위. 그러면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런데요. 근데 이 처분에 그러면 당연히 행정행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사실행위 중에서 무슨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처분은 이거에다가 사실행위 중에서도 권력적인 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행정행위보다는 뭐가 더 높다? 처분이 좀 더 넓은 의미를 쓰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학자들의 일반적 입장이야. 이원설. 그래서 읽어볼게요. 쟁송법에 나와 있는 처분이라는 개념하고요,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는 설과 다르다는 설이 있는데,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이런 설이라고요. 이원설이라고요. 이원설인데, 이원설은 행정행위 개념보다는 처분을 뭐한다? 더 넓게 보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보시니까 이거 디귿의 구체적 사실을 규라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처분이다. 일반 처분은 행정 입법이다. 얘도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것만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맞겠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게 잠깐 쉬는 타임 있죠? 쉬는 타임에 조금씩 들으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